혹시 내 이름, 전화번호, 아니 내 핸드폰을 통째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까지 싹 다 유출됐다면 여러분은 보상금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SK텔레콤 가입자 수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30만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금액을 딱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30만 원이라는 결정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이유는 또 뭔지 제가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만약에 내가 SKT 가입자고 이번 유출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결론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1인당 30만 원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금액인데요. 누구한테는 에게?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한테는 꽤 의미 있는 돈일 수도 있겠죠. 이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T한테 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들한테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배상하세요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조정을 신청한 분들이 총 3,998명이었어요. 위원회는 이분들이 그냥 정보만 털린 게 아니라 내 정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분명히 입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에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값으로 30만 원을 책정한 거죠. 자, 그러면 이 30만 원 배상 결정이 나오게 된 그 시작은 뭐였을까요?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그 시작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피해 규모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무려 2,300만 명.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나간 게 아니에요. 총 25가지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중에서 진짜 치명적인 게 바로 유심 인증키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핸드폰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거거든요. 만약 이 키가 유출되면 이론적으로 누군가 내 핸드폰이랑 똑같은 복제폰을 만들어서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사적인 대화를 엿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에 떨었던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핸드폰이 복제될 수도 있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직접 대리점까지 찾아가서 유심칩을 바꿔야 했던 그 번거로움, 분쟁조정위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정신적 피해를 이번 배상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본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거랑 위원회가 결정한 거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딱 비교해서 보면 위원회가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아주 명확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돈으로 보상해주는 건 오케이, 인정. 하지만 다른 두 가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침해행위 중지는 SKT가 이미 해커가 들어왔던 경로를 막았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봤고, 원상회복,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를 싹 다 지워달라는 건 한 번 인터넷에 쫙 퍼진 정보를 완벽하게 회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잡하게 소송까지 가지 말고 이번 조정안을 통해서 양쪽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회의 바람이 담겨 있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30만 원 배상 결정 났으니까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진짜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15일이라는 결정 기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정안의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15일이라는 시간 안에 SKT랑 피해 신청인 양쪽이 모두 이 제안에 동의를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쪽이라도 나 이거 못 받아들여요 하고 거부하면 이번 조정은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고 배상금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셈이에요. 이번 SKT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정보보호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에 한번 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최신 유출 사고 소식이나 진짜 도움되는 대응 방법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내 정보를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